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오늘 사실 뭐 칼럼을 하나 그렇게 쓰기도 하고 오늘 종안들내에서도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 제발 좀 이제 정치권 문제를 좀 사법부에 좀 맡기지 말자. 그러니까 맨날 기자회견 하는 게 보면 고발하겠습니다. 탄핵하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법원에 떠넘기니까 요즘 판사들은요 게임 빡 줍니다. 야. 아이고 뭐 지금 정치인들 뭐 그냥 다 내가 결정하는데 대통령 뭐 이 1600만 명이 투표했는데도 헌법재판 8명이 다 결정해 버리는데 진짜 이거는 하류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요 한동훈 대표 그 70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사할 때 꼭 그 얘기하는 게 이제 그 60하고 헌법이 참 훌륭한 헌법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 정치 주체들의 절제력을 전제로 한 거였는데 네. 절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45년 만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이 튀어나오고 또 줄탄핵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거는요 저는 이제는 좀 제도를 손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제도를 손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줄탄핵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거 국회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 뭐냐면 미국도 탄핵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양원제라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최종적인 탄핵 결과는 상원에서 결판이 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탄핵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겸임하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에는 대법원장이 와갖고 그거를 주재하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양원제 하자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말고 한 250명 지역구는 하원으로 하고 50명 비례대표를 상원으로 올려가서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은 뭐 이제 호남에도 보수당, 영남에도 민주당 뭐 이렇게 한 명씩 생기면서 지역구도도 완화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탄핵은요 정치적인 의도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고 볶더라도 국회 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요. 지금 보세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헌재를 보내고 나면 자기들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손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판결 하나를 봤어요. 프랑스의 극우당의 르펜이라고 있습니다. 르펜 당수가 오늘 판결이 내려졌는데 뇌물 혐의로 인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1심에 유죄가 나와도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에 확정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1심에서 판결할 때 당신 다음 판결 때까지 출마 못해. 그걸 별도로 판결한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 이런 제도가 있었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돼가고 이게 뭐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법원이 보니까 1심 판결을 딱 하면서 당신 2심 판결 때까지 당신 출마 못해. 이런 판결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천목회에서 개헌특위를 하면서 성낙인 교수님이 서울대 있죠. 총장을 하셨고 헌법학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데 성낙인 교수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 대통령 중심제인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60하국 헌법은 50하국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통제를 하고 정치인들에게 이걸 열어주는 그런 헌법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국회 권한이 굉장히 커진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떠하냐 지금 보면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탄핵 심판이 되기 전까지 자동 직무정지가 되도록. 맞아요. 자동 직무정지가.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자동 직무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또 이게 충돌되는 거 안 맞는 거죠. 근데 프랑스 법은 지금 이제 르팽의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형사법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면 이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바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박탈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정치인을 이렇게 오히려 견제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60하국 헌법은
과거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에 정치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요.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이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최대한 봐주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에 최대한 권한을 몰아준 헌법인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한 29번의 탄핵이라는 이러한 결론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끼리 이와 같이 굉장히 큰 권한을 쥐어주니까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사법부로 몰고 가는 사태가 벌어진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성남인 교수님이 그 우리 천목회 개헌특위에 와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게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또 재밌는 거 하나를 제가 그날 들은 게 뭐냐면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가 저는 헌법으로 규정된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성남인 교수님이 그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 운영은 드골 헌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수당과 대통령이 달라졌을 때 대통령이 다수당에게 총리를 추천하라고 정치적인 타협을 본 거고 그걸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죠. 관례. 그죠? 관례 관세. 관례로. 참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죠? 그렇죠. 영국은 아예 뭐 헌법 자체가 불문법이니까. 법이 없어도 지키는 예, 거. 이게 관례 관세. 그러니까 마흔역이 저게 여야 합의의 추천모가 아니에요. 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의석 분포와는 상관없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례고 관습이잖아요. 그럼 법적인 그 정도의 어떤 그 구속력을 갖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역대 지금 3명이 여야 추천된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세 분이 다 강인원 재판관, 모경준 재판관 뭐 이런 분들인데 예. 법조 내에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법적인 아주 그 상식 이 지식이 많은 분. 네. 그러니까 법조 내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이제 서부지법의 지법원장하고 밑에 부장판사하고 둘 다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가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정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저기 프랑스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것이 일종의 사법부의 논쟁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거를 사법적으로 몰고 가서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이제 아까 신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정치적인 이슈는 정치적으로 풀도록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를 상하원 양원으로 해서 하원에서 하도록 하고 대신 상원은 어느 한쪽에 원사이드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으로서 만들도록 해서 원사이드하지 않도록 구성되도록 해서 하원은 원사이드하게 결론이 나도 상원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국민이 뽑지도 않은 잘 생각해봐야 돼요.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국민이 뽑은 사람들을 탄핵을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것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가 정치로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고 어쩔 수 없이 사법부로 간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조국 대표 뭐 5년 끌고 이런 거 안 되게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걸 참 해야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제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도가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이런 제도가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개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헌을 해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요. 이걸 한번 용광로에 확 넣어갖고 음. 다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좀 개헌을 해서 그래야지만이 이 많은 이 갈등과 이것들이 용광로 안에 확 들어가서 녹여내는 뭐 그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한 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재명이 6월 3일 날 이 위정교사 2심의 결심. 결심을 한다. 아주 날짜도 절묘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